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과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직접 중국 직원들을 데리고 일했을 때 겪었던 경험담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중국인과 함께 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제가 겪은 중국 직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명백한 본인의 실수인데도 절대로 정말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이건 시스템 문제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줬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고 그냥 쉽게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하니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고 일이 커지기 일쑤입니다. 제가 화를 꾹 참고 증거를 들이밀며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그제야 마지못해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아는 사과인 뚜이부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뒷머리를 긁적이며 아 뿌아오이스 하고 맙니다. 이걸 한국어 느낌 그대로 번역하자면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아 거참 개면쩍네. 딱 이 느낌입니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좀 머쓱하다는 거죠. 이처럼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상황을 넘기려는 그 태도를 볼 때마다 잘못한 일 자체보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혈압이 오르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그 직원의 개인 성격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만나는 중국인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즉 어떤 거대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 아주 흥미롭고도 서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공포의 기억이 DNA처럼 박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이 답답함의 원인을 중국의 현대사, 특히 문화대혁명이라는 트라우마와 연결해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죽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언어적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앞서 중국 직원들이 뚜이부치 대신 뿌아오이스를 쓴다고 했죠? 한국인은 사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죠. 하지만 중국인에게 뚜이부치는 그 무게가 천지 차이입니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대할 때 안일부, 일어날 기직역하면 당신을 마주 대할 면목이 없다. 즉, 내 목을 내놓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업무상 실수 정도로 내 인격 전체를 부정당하는 뚜이부치를 쓴다는 건 그들에게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정도인 뿌아오이스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적 습관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생존 본능에 있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 대륙을 피바람으로 물들였던 문화대혁명 시기입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은 지식인, 지주, 자본가, 심지어 당 간부들까지 반동분자로 몰아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절차가 바로 자아비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광장에 무릎 꿇려놓고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면 용서해주거나 형벌을 깎아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혁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순진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상적 반동이 되었고 기다리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후타와 수용소, 심지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 이건 모함이다.
나는 당을 위해 그랬다라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버틴 사람들만이 간신히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10년의 지옥도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내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책임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것이다. 이때 형성된 트라우마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가정교육과 사회 분위기를 통해 무의식적인 DNA로 유전된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 직원들이 끝까지 핑계를 대던 그 모습은 어쩌면 50년 전 광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들, 부모 세대의 처세술이 그대로 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체면 문화, 즉 미엔츠가 기름을 붓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체면은 목숨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사나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회적 매장과 다름없는 수치로 받아들입니다. 리더가 잘못을 인정하면 솔직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 만만하다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멘츠를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가져와서라도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뻔뻔함으로 보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인 셈이죠. 그리고 현대 중국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성향은 돈 문제와 결합해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극도의 저신뢰 사회입니다. 길 가다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전 재산을 배상한다거나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내는 펑츠 사기 사건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법적, 금전적 배상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인정하면 독박 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을 움직이는 슬픈 행동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증거를 들이밀며 얼굴 붉히고 싸워야 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방어벽을 더 높게 쌓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터득한 그들의 방어 기제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확실한 역발상 전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뚜이부치를 써보시는 겁니다. 업무를 하다가 내가 아주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혹은 오해가 있었을 때 중국 직원에게 정색하지 말고 쿨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뚜이부치. 이건 내가 착각했네. 내 실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중국 직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걸 목격하실 겁니다. 그들은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상사 혹은 파트너인데 어떻게 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지? 자존심도 없나? 체면은 어쩌려고? 하지만 그 충격은 곧 존경과 신뢰로 바뀝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자존심을 상대방이 쿨하게 내려놓는 모습에서 엄청난 대인배의 풍모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실수를 인정해도 죽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굳이 목숨 걸고 방어벽을 칠 필요가 없겠구나. 제가 실제로 이 방법을 썼을 때 그 콧대 높던 중국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저를 보며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실수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짜 내 사람이 되더군요. 중국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격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뚜이부치라는 무기로 그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세요. 자신들은 죽어도 쓰기 싫은 그 말을 여러분이 먼저 쓸 때 오히려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오고 관계는 급속도로 호전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경험담과 분석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중국인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실질적인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알면 그들의 두려움이 보이고 그 두려움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